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이 상원 외교위원회에서는 하노이 정상회담 개최 1주년을 맞아 미국의 대북 정책을 점검하는 청문회가 열렸습니다. 증인으로 참석한 전문가들은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 비핵화를 위해 정치적, 경제적 압박을 제기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김칸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미 상원 외교위원회 동아태 국제사이버안보정책 소위원회가 주최한 하노이 정상회담 이후 1년 대북정책 청문회에 참석한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 재단 선임연구원은 정상 간 외교 이후 비핵화 협상에는 진전이 없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미 당국자의 말을 인용해 싱가포르 회담 이후 미북 대화는 8일밖에 없었다고 밝히며 그 사이 북한은 오히려 핵무기 프로그램을 개발했다고 말했습니다. And the regime continues to produce fissile material for more nuclear weapons, as well as expanding and refining production facilities for missiles, mobile missile launchers, and nuclear warheads. 클링너 연구원은 미북 외교는 지속돼야 한다면서도 협상 기준을 낮추지 말고 북한에 대한 압박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대북 제재를 위반한 중국은행 등 300여 곳을 제재해야 한다는 구체적 주문을 내놨습니다. 수미테리 미국 전략국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새로운 제재가 아닌 기존의 정치, 경제적 제재 이행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북한은 미국 대선 전까지 협상에 관심을 보이지 않고 시간을 끌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They're buying their time, and for them, I think it's impossible. For them, it's hard to return to negotiation without sanctions relief. 오바마 행정부에서 국무부 북한 인권특사로 활동했던 로버트 킹 전략국제문제연구소 선임 고문은 북한 해외 노동자의 인권 유린 상황을 언급하며 트럼프 행정부가 인권 문제를 다시 다룰 것을 요구했습니다. Workers are not paid directly and a significant portion of their salaries flow to the regime. Second, North Korean workers are not fully and fairly compensated for their labor. It's a human rights issue. 한편 킹 전 대사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한 대북 지원과 관련해서 인도주의적 지원이 이뤄진다면 어떤 물품이 어디로 들어가는지 확실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김칸입니다. 미한 국방장관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연합 군사훈련 축소를 고려하고 있다고 밝힌 가운데 어떤 형태로 조정될지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감염 확산 위험성을 감안하면 신중한 결정이라고 평가하면서도 이 향후 북한의 움직임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김동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빈센트 브룩스 전 한미연합사령관은 25일 VOA에 미한 지휘부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미한 연합 지휘훈련의 축소 여부를 검토할 때 세 가지 요소를 고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대비 태세, 영내 안전 보장, 억지력 등을 먼저 종합적으로 따져볼 것이라는 겁니다. There should be a political decision made by the ministers as to the value of deterrence right now. 브룩스 전 사령관은 우선 현 시점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가 전무하다는 북한의 주장에 의구심이 든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역시 신종 코로나 대응에 벅찬 것으로 추정되는 상황에서 군사적 도발에 나설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했습니다. Korea has its hands full and is likely not contemplating any sort of military action. If that's true, then the deterrence purpose is less important here. 브룩스 전 사령관은 예상되는 연합 지휘소 훈련 축소 형태에 대해선 기존 극비 전쟁 지휘소인 CP-탱고에서 미한 지휘부가 모여서 진행했던 기존 방식에서 규모를 축소해 연합사 작전센터, 유엔사, B2, B1 벙커 등 다양한 장소에서 분산해 실시할 수도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버나드 샴포 전 주한미 8군 사령관도 연합 지휘소 훈련 축소가 현실화될 경우 기존 훈련과 같은 효과를 보장하긴 어렵겠지만 최대한 창의성을 발휘해 대비 태세를 유지하는 데 초점을 맞추게 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They all come into a video teleconference, a secure video teleconference, and so they can do the same thing rather than collecting. 훈련 축소가 적절한 조치일 수 있지만 여전히 대비 태세는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우려도 제기됐습니다. But if you're not doing large-scale exercises, then you're not, you're not acquiring and maintaining that level of expertise. 일부 전문가들은 이미 대규모 훈련에서 모의 훈련 성격인 지휘소 훈련으로 조정한 데 이어 또다시 축소를 감행한다면 북한의 도발 여지를 남길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VOA 뉴스 김동현입니다.
이 스위스 제네바 유엔 본부에서 25일 열린 유엔 군축회의 마지막 날 회의에서도 회원국들은 북한의 핵 확산에 대한 우려와 함께 감축과 검증에 대한 필요성을 거듭 제기했습니다. 유럽연합의 에스토니아 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 확산 방지를 위해 국제적인 미사일 기술 통제 체제와 행동 강령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는 오직 평화로운 수단을 통해서만 달성될 수 있다며 북한의 추가 도발 자제와 구체적 비핵화 조치, 또 국제적 의무 준수를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크로아티아 외교부 장관도 이날 군축회의 발언을 통해 한반도 긴장 완화를 위한 군축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핵 확산 금지 조약이 핵 폐기 달성을 위한 유일한 포괄적 수단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고 있는 제43차 유엔 인권이사회에서는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가 이틀째 이어졌습니다. 이 북한 정권을 향해 인권 유린 중단과 유엔과의 협력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거듭 나왔습니다. 이조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유럽연합의 에몽 길모어 인권특별대표는 25일 속개된 43차 유엔 인권이사회 고위급 회기 이틀째 회의에서 북한의 인권 상황에 대해 중대한 우려를 표시했습니다. 그러면서 유럽연합은 이번 이사회에도 북한 인권 결의안을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Given the continuing grave and systematic violations of human rights in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the EU will once again present a strong resolution focusing on the dire human rights situation in the country. 길모어 특별대표는 새 결의안을 통해 즉각 인권 유린 행위를 중단하라는 분명한 메시지를 북한 정권에 전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시민적 자유와 사회 경제적 권리를 신속하게 개선하고 지체 없이 유엔 인권 체제와 관여하라는 메시지도 전달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영국 대표도 이날 회의에서 심각한 인권 유린이 계속되고 있다는 보고들을 언급하며 북한 인권 상황에 우려를 표시했습니다. In North Korea, reports of serious and wide-ranging human rights violations continue to emerge. 일본은 올해도 일본인 납북자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The issue of abduction by North Korea is one of our top priority issues. 다음 달 20일까지 4주 동안 계속되는 43차 유엔 인권이사회에선 북한 인권 문제가 주요 의제 가운데 하나로 다뤄질 예정입니다. 특히 토마스 오헤아 퀸타나 유엔 북한 인권 특별보고관은 다음 달 6일 각국 정부 대표들과의 상호 대화에 참석해 지난 1년간 북한의 인권 상황에 대해 보고할 예정입니다. 인권이사회 회기 마지막 날인 20일엔 유럽연합이 제출하는 북한 인권 결의안이 처리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VOA 뉴스 이존입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는 현지 시간 24일 한국에 대한 여행 경보를 최고 등급인 3단계로 올렸습니다. 지난 22일 여행 경보를 1단계에서 2단계로 올린 지 이틀 만으로 미국이 한국에 여행 경보 3단계를 적용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알려졌습니다. 센터 측은 한국 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광범위하게 진행 중이라며 불필요한 여행을 자제하라고 권고했습니다. 미 국무부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해 한국 여행 경보를 강화된 주의 실시에 해당하는 2단계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국경 없는 의사회가 북한 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과 관련해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면제를 승인받았습니다. 유엔 안보리는 25일 홈페이지를 통해 국경 없는 의사회가 북한 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과 관련해 신속한 진단과 관리를 위해 의료 물품을 지원하겠다고 요청해 이를 승인했다며 서한과 함께 세부 물품 내역을 공개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보안경이 800개로 가장 많았고 이어 바이러스 수송 배지 500개, 청진기, 면봉, 의료키트 등이 포함됐는데 가장 많은 수요가 있는 것으로 알려진 마스크는 이번 제재 면제 품목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한 대북 제재 면제는 지난 24일 국제적십자연맹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전 세계 선박들의 안전검사를 실시하는 아태지역 항만국 통제위원회는 지난 한 달 동안 안전검사를 받은 북한 선박이 2척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들 선박들은 모두 러시아에서 검사를 받았으며 중국에서 검사를 받은 선박은 단 한 척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에는 검사 대상 북한 선박이 7척이었으며 중국에서 검사를 받은 선박도 한 척이 포함돼 있었습니다. 이처럼 예년에 비해 검사 대상 선박이 줄어든 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북한 선박의 전반적인 운항이 감소했기 때문으로 추정됩니다. 이상으로 VOA 뉴스투데이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